안녕하십니까, 닥터봉입니다. 오늘은 일반인들이나 환자 보호자분들은 이해하기 힘들고 보실 필요가 없는 강의이고요.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소아과 전문의 선생님들이나 응급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 혹시나 전공의 선생님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에게 필요한 강의니까 일반인 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은 시청을 안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이 소아의 혈액종양 환자들에서 응급 상황이 간혹가다 있는데 사실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환자들과 똑같이 치료를 하다가 실수하는 경우나 위험해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문제들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액종양 환자들이 조기에 사망을 하게 되는 원인은 주로 감염, 출혈 또는 백혈구 정체로 인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어떤 혈액종양 그 질병이라기보다는 문제점을 조기 인지하지 못하고 치료가 지연되는 문제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꽤 큽니다. 항암 치료 중에 면역이 굉장히 저하되어 있는데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서 급격한 폐혈성 쇼크에 빠진다거나 아니면 급성 백혈병 과정 중에 DIC, 파종성 혈관 내 응고가 생겨서 대량 출혈이 되는데 그걸 미리 인지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백혈구 정체로 출혈이 임박해 있거나 신경계나 호흡기계에 폐색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거를 늦게 발견했거나 이럴 때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소아 환자들에서는 이 혈액종양 환자들이 결과가 좀 좋은 경우들이 많으니까 막연하게 아이니까 급격히 나빠지지 않겠지 하는 낙관을 하다가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확진을 위해서 어떤 CBC나 혈액 배양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습관이 또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증상만 보고 일반 응급질환으로 판단하게 되는 가장 큰 인지적 함정에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환자 케이스입니다. 7살짜리 남자아이가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으로 항암 8일째에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체온은 38.2도로 약간 상승해 있고 맥박은 130회로 약간 상승해 있고 혈압은 정상이고 특별한 국소 감염 증상이 없습니다. 보호자께서는 집에서 해열제 먹고 왔어요. 아이는 꽤 잘 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생님은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1번 CBC 결과를 보고 호주구 감소증 여부를 확인한 후에 항생제를 처방합니다. 2번 바이러스성 감염 의심하에 해열제 투여 후 수액 주며 관찰합니다. 3번 즉시 혈액 배양 검사 채취 후 1시간 이내 광범위 항생제를 투여합니다. 4번 열이 떨어지는지 확인 후에 안정적이면 귀가 조치를 합니다. 몇 번을 선택하셨습니까? 정답은 즉시 혈액 배양 검사 채취 후 1시간 이내에 광범위 항생제를 투여하는 것입니다. WBC를 결과를 기다리는 중에 환자는 1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체온이 39.5도와 혈압이 떨어집니다. 의식도 처집니다. 4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는 검사 결과를 확인했더니 WBC가 800, ANC가 120, 락테이트는 4.5로 상승합니다. septic 쇼크입니다. WBC가 500 이하, ANC가 500 이하가 됐을 때는 염증 반응 자체가 일어나지 않아서 이 어떤 sepsis의 징후가 숨겨집니다. 발열만이 유일한 경고 신호이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시간이 지나가면 골든타임을 상실하게 됩니다. 즉각적으로 피페라실린이나 타조박탐 등의 안티슈도모날 드럭을 바로 투여해야 합니다. 항암 치료 중에 조기 항암 위험 인자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항생제 투여의 지연입니다. 1시간 이후에 투여가 되는 환자들이 가장 강력한 독립적인 사망 위험 인자가 됩니다.
호중구 감소증이 ANC가 100 이하고 초기 혈압이 저하 또는 정상이더라도 락테이트가 상승 동반되어 있거나 아니면 중심정맥관 삽입 환자의 경우에는 항생제 치료가 늦어지면 사망의 위험이 있습니다. 14일 이내에 항암 투여를 했다. 체온이 38도 이상이다. 그러면 일단 다른 원인을 고민하지 말고 sepsis로 판단해야 됩니다. 폐혈증으로 판단해서 중심정맥관이나 말초혈관에서 혈액을 배양하고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바로 광범위 항생제, 특히 안티슈도모날 안티바이오틱스를 60분 이내에 바로 투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혈압이 불안정하게 되면은 바로 수액을 kg당 20cc를 주고 승합제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 환자입니다. 8살짜리 여자아이가 창백해 보이고 두통이 심하고 약간 어지러움 증상을 얘기를 합니다. 혈압은 정상이고 맥박도 약간 빠르지만 거의 정상범위고 호흡곤란도 약간 있고 출혈 소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 CBC가 WBC가 18만입니다. 대부분 블라스트 위주고 헤모글로빈이 5.9로 굉장히 떨어져 있네요. 플레이틀릿도 7만 정도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백혈병은 확인이 된 것 같고요.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일까요? 1번, 빈혈이 심하니 즉각적인 농축적 혈구를 수혈한다. 2번, 수액만 적극적으로 투여한 후에 소아 혈액종양내과를 즉시 호출합니다. 철결핍성 빈혈이 의심되니 빈혈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4번, 호흡곤란에 대해 산소 투여 및 외래 진료를 예약해야 됩니다. 몇 번을 선택하셨을까요? 이 중에는 절대 선택하면 안 되는 답이 있습니다. 정답은 수액을 적극적으로 투여하고 소아 혈액종양내과를 반드시 호출해야 됩니다. 여기서 선택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 단순 빈혈 수치만 보고 팩RBC를 투여하는 것. 이거는 뇌출혈을 만드는 것입니다. 팩RBC를 투여하지 않더라도 이미 백혈구 숫자가 18만 정도라면 혈관 내는 백혈구로 꽉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로 인해서 혈액 점도를 낮추기 위해서 어느 정도 빈혈은 인위적으로 몸에서 빈혈이 만들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백혈구 수치가 20만 가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벌써 혈관은 막혀서 뇌 미세혈관이 폐쇄이 되고 폐도 이스케미아가 생기고 있어서 두통, 뇌출혈 및 호흡곤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팩RBC를 수혈을 하면 헤모글로빈을 억지로 올리면 지금 고속도로는 꽉 막혀 있는데 거기다 대형 트럭들을 더 투여를 한다? 이건 터지는 것밖에는 결론이 없죠. 완전히 미세순환 차단되고 출혈이 굉장히 심한 데다가 만약에 혈소판까지 떨어져 있다? 큰일 나는 상황이죠. 고백혈구증 환자가 조기 사망하게 되는 위험인자는 백혈구 수치가 20만 이상이다 그러면 이미 벌써 두개 출혈의 위험이 급증한 상태입니다. 두통이나 의식 변화나 시야 이상 등이 존재할 땐 이미 미세혈관 폐색이 진행 중입니다. 게다가 혈소판이 2만 이하로 떨어져 있을 때 출혈이 동반되면 치명률은 극대화가 됩니다. 그리고 조기 백혈구 감소 치료 루카페레시스가 지연이 되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종양내과 협진 없이 절대로 팩RBC를 수혈은 금지합니다. 만약에 헤모글로빈이 4 이하라서 반드시 수혈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면 4시간 이상 걸쳐서 아주 천천히 수혈을 하셔야 됩니다. 응급실에선 이 WBC가 20만 가까이 되는 환자들에게는 팩RBC는 투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백혈구 수치가 10만이 넘어가고 심경학적인 이상이나 호흡기 증상, 호흡곤란이나 두통이나 의식 변화가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사망의 위험성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즉각적인 대량 수액으로 다일루션을 시켜주고 즉시 종양내과 중환자실 협진해서 교환 수혈이나 백혈구 분리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케이스 환자입니다.
13살짜리 여자가 일주일 동안 전신에 멍이 점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잇몸에서 출혈도 발생하고 생리양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열은 없는데 바이탈 사인도 정상적입니다. CBC를 검사를 했더니 WBC가 4,000으로 정상범위고 플래틀릿은 15,000으로 많이 감소되어 있고 헤모글로빈이 약간 감소가 되어 있네요. 여기까지만 보면 ITP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PTT가 약간 연장이 되어 있고 피브리노젠이 많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치명적인 판단 실수는 무엇일까요? 1번, 말초 혈액도말 검사를 처방을 한다. 2번, DIC 랩을 재확인해 본다. 3번, 혈액종양내과 협진을 보류하고 ITP니까 일단 IVIG를 단독 투여한다. 4번, 경험적으로 레티노이드 액시드를 즉시 투여한다. 선생님은 어떤 것을 골랐을까요? 이 중에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ITP로 오진해서 IVIG를 단독 투여하고 하면 안 돼. 2번을 미루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프로마이올로사이틱 루케미아에서 DIC가 굉장히 자주 오죠. 프로마이올로사이틱 루케미아는 완치가 가능한 병인데 DIC를 놓쳐서 대량 출혈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레티노이드 엑시드가 프로마이올로사이트를 정상세포로 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WBC가 정상이라서 백혈병을 의심하지 못했는데 이 DIC가 플래틀이 떨어지면서 DIC가 의심이 되고 PT가 증가하고 피브리노겐이 감소되어 있다. 그러면 다른 원인을 감별하기 전에 일단 레티노이드 엑시드를 빨리 투여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급성 정고슈성 백혈병 프로마이올로사이틱 루케미아 환자에게 조기 사망 위험 인자는 레티노이드 엑시드 투여가 지연이 돼서 의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24시간 이상 지연했을 땐 뇌출혈의 위험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초기 내원 시 백혈구가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피브리노겐은 많이 감소가 되어 있어서 DIC가 의심이 충분히 되는데도 APL을 의심하지 못하고 치료가 늦어짐으로써 사망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혈소판이 감소되어 있고 응고 이상 PT가 연장되어 있고 피브리노겐이 감소되어 있다. 그러면 일단 다른 원인을 배제하기 전에 일단 아키트 프로마이올로사이틱 루케미아를 생각하고 DIC에 대한 치료를 하고 레티노이드 엑시드를 투여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즉시 혈액종양내과와 협진해야 합니다. FFP나 이런 것들을 투여할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출혈 부위 압박하고 출혈에 대한 치료를 하고 침습적인 치료는 미루어야 합니다. 천식일까요? 기침이 안 멎어요. 10살짜리 남자아이가 2주 전부터 가래는 없는 마른 기침을 합니다. 약간 얼굴과 목 주위에 부종을 호소합니다. 누우면 심해지는 호흡곤란이 생깁니다. 청진을 해봤더니 청진에서는 특별한 건 보이지는 않습니다. 산소 포화도도 95%로 괜찮습니다. 진단을 위해서 가장 피해야 할 행동은 어떤 것일까요? 일단 즉시 CT를 찍기 위해서 수면 진정제 투여 및 앙화유로 눕혀서 사진 찍기. 2번, 상체를 세운 자세를 유지하면서 산소를 투여한다. 3번, 마취 통증의 약과 및 혈액종양내과에 긴급 협진을 의뢰한다. 호흡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응급검사를 진행한다. 이 중에서는 사망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행동이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정답은 CT를 찍기 위해 진정제를 투여한 후 앙화유로 눕히는 경우 3분 내에 심정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T셀 기반의 ALL 환자인 경우에 이 종격등 종괴가
그래도 서 있을 때는 기관지를 누르지 않고 있다가 눕게 되면 기관지를 완전히 폐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깨어 있을 때는 괜찮은데 눕히거나 특히나 진정제를 투여했을 때는 완전히 3분 이내에 사망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CT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종격동 종양 환자가 의심될 때 조기 사망 위험 인자는 누워있을 때 호흡곤란이 악화가 되고 심각한 기도 압박의 징후가 보이고 전신 마취 및 응급실 내에서 섣부른 진정제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상대정맥 증후군이 있는지 관찰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도 놓칠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잘 관찰해 보면 주글라 베인의 딜러테이션도 있고 또 얼굴에 부종도 보이고 청진했을 때는 아무 이상은 없는데 아이가 확실히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그 다음에 드라이 커프가 있다. 그리고 체스트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정격동에 메디아스티너 와이드닝이 있다. 눕히지 마세요. 특히나 세데이션 하지 마세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침하고 호흡곤란하고 얼굴 부종이 있고 정격동 확장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 일단 정격동 종양 또 아이가 기침하는 이유가 이 헤마토 옹콜로지 환자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잠깐 정말 1초만이라도 해주신다면 환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응급실 내에서 섣부르게 진정제 및 근이완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환자가 가장 편안해하는 앉아서 있는 자세를 유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즉각적으로 마취관의 흉부외과 또 이런 데와 협진을 해야 되고 만약 조직 검사가 안 되거나 그럴 때는 그 사이즈를 낮추는 응급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투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5번째 케이스 환자입니다. 배가 너무 아프고 토해요. 응급실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7살짜리 남자가 심한 복통과 반복되는 구토를 해서 왔습니다. CT를 찍어봤더니 장관막 림프절 비대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까지는 흔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랩을 해봤더니 LDH가 3,500이 나왔습니다. 보통 200, 300 정도까지가 정상인데 약 10배에서 20배 정도 상승되어 있네요. 근데 유릭 엑시드도 상승이 되어 있습니다. 12.5. 칼륨도 상승되어 있습니다. 6.8.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LDH 상승, 유릭 엑시드 상승, 칼륨 상승. 이때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조치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일까요? 1번 충수염, 인투 의심해서 즉시 외과 수술을 의뢰해야 합니다. 2번 진통제 단독 투여 및 복부 통증 양상을 관찰해야 합니다. 3번 생화학 검사 확인 및 종양 용해 증후군 튜머라이시스 예방 수액을 시작해야 됩니다. 4번 수술에 대비해서 금식 유지하며 탈수에 대한 소량 수액만 유지해야 합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3번 생화학 검사 확인 및 종양 용해 증후군 예방 수액을 시작해야 됩니다. 버킷 림포마에 의해서 자발적인 종양 용해 증후군 튜머라이시스 신드롬으로 포타슘, 유릭 엑시드, 포스포러스 다 세포가 깨지면서 혈중으로 대사해 물질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외과적인 응급으로 생각해서 소량 수액만 유지하고 MPO 유지할 경우 급성 심부전도 일으키고 고칼륨 혈증을 방치했을 때 치명적인 심실부정맥으로 급사할 수도 있습니다. 튜머라이시스 신드롬 환자의 사망 위험 인자는 항암 치료 이미 전부터 벌써 유릭 엑시드와 LDH가 상승되어 있고 포타슘도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포타슘으로 인한 돌연사 위험성이 있고 초기에 급성 심부전 동반돼서 크레아틴이나 올리고유리아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고위험군에서는 예방적으로 수액을 과하게 주고 라스브리케이즈를 투여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을 때 사망의 위험이 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LDH와 복강 내 종괴나 림프절 비대가 보인다. 거기다가 유릭 액시드가 높아져 있다. 포타슘도 높아져 있다. 아, 이거 튜머 라이시스 신드롬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즉각적인 칼륨이 없는 대량 수액 요법을 시작해야 되고, 요산 강화제도 투여하고 4시간, 6시간 간격으로 전해질을 추적 관찰하고 EKG 모니터링하고 엄격한 소변량 체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치명적인 함정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는 지 2주 이내에 환자가 열이 난다? 이러면 폐혈성 쇼크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랩 결과 기다리지 말고 1시간 이내에 항생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WBC가 10만 이상으로 증가되어 있고 창백하다? 이러면 혈관 폐색이 진행되고 있어서 뇌출혈이 가능하다. 그래서 적혈구 수혈을 하면 뇌출혈로 사망할 수가 있다. 플레이틀릿이 떨어져 있고 멍이 들어있으니까 ITP겠거니 생각하지 말고 PT와 피브리노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DIC 대량 출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 ITP로 오진하지 마시고 일단 의심이 될 때는 레티노이크 액시드를 빨리 투여해야 됩니다. 자신이 없을 땐 바로 혈액종양 분과 교수님을 호출하셔야 됩니다. 호흡곤란이 있을 때 종격동이 확장되어 있으니 무엇인가 하고 CT를 찍어보려고 하는데 세데이션이 필요하다. 이럴 때 세데이션을 하면 급격한 사망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CT 촬영을 위해서 진정제도 투여하고 눕혀놓고 진정제를 투여하는 경우는 레스퍼레이터를 어레스트가 올 수가 있습니다. 복통을 호소하는데 LDH도 상승되어 있고 유릭액시드도 상승되어 있고 포타시움도 상승되어 있다. 그럴 때는 튜머 라이시스 신드롬을 의심해야 되고 포타시움으로 인한 부정맥이나 심부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일반외과적인 수술적인 병으로 생각하고 수액 투여를 적게 하고 그럴 경우에는 심부전이나 부정맥으로 포타시움으로 인해서 사망할 수 있습니다. 항암치료 14일 이내인가? 바로 1시간 이내에 항생제를 피페라실린이나 타조박탐, 안티슈도모널 드럭을 바로 투여하셔야 됩니다. 호흡이 불편하고 누우면 힘들어하고 종격동이 넓어 보인다? 절대 눕히거나 재우지 말고 이 다학제 연급의학 선생님들하고 그 다음에 혈액종양학 선생님들, 마취과 선생님들 다 콜하셔야 됩니다. WBC가 10만이 넘는데 헤모글로빈 교정한다고 수혈을 하게 되면 뇌출혈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혈소판 감소가 있는데 DIC가 의심이 된다. 아큐트 프로마이로사이틱 뉴케미아 의심해서 레티노액시드를 바로 처방을 합니다. 복통이 있는데 LDH가 10배 이상 20배 정도 증가되어 있다. 그럼 튜머 라이시스 신드롬을 의심하고 칼륨 없는 대량 수액을 투여해야 합니다. 환자의 병으로 인한 사망이 아니고 초기에 진단이 늦어지고 또 처치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환자가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응급실을 지키고 계신 선생님들의 빠른 판단이 아이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의심하고 즉각 행동해서 사고가 안 나기를 바랍니다. 이상 닥터봉이었습니다.